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7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많은 폭락으로 이제 물론 점층적인 폭락이었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디테일하게 시장을 들여다본다면 뭐 내일 같은 경우는요,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재료 중에서. 본인의 주식이 급등하기를 바라십시오. 급등하길 바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급등의 개념은 최소한 15% 이상 상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이 15%에서 30%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그래도 막 평소 때보다 오늘같이 이렇게 눈치 보기 장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왜 많이 나오는지 제가 그것만 얘기하고 오늘 방송은 간단하게 할게요. 종목도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종목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건 운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종합시장도 좀 이따 잠깐 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컸는데 불현듯 반등의 기미가 나오면서 제가 약세장이라고 그랬죠.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1일 날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어,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 전후로다가는 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하는 11월 24일까지는 4일까지 그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건 뭐 나중에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100%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100%라고 봅니다. 100% 거의. 그때는 이제 다시 또 11월 초부터 시장이 엄청 축렁이면서 주가가 많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 나스닥 선물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죠. 예,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정 밴드에 갇혀서 오늘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물론 갑자기 뭐 악재가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견해로는 지금 10시 17분이에요. 예, 이제 한 15분 정도 있으면 장이 열리는데요. 나스닥을 비롯해서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아름다운 조정이었어요. 물론 나스닥은 조금 이제 위험하게 깨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 하락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락하는 일정 밴드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을 하면서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 거예요. 미국장이 안정권에 들 겁니다. 미국장이.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종목들 중에 뭐 아침엔 좀 모두 다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재료가 나올 만한 종목들 있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갖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그 재료들 중에서 재료를 이제 뭔가 찌다시 기사를 날리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해가지고 재료가 내일 같은 경우는 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평상시보다 많을 거예요. 뭐 어쩌면 뭐 저는 좀 제가 재료주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소에 들여다보는 뭐 한 몇백 종목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내일. 이 시그널을 기다렸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안 떠난 거는 이 시그널을 기다린 거고, 물론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출렁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좋다. 오늘 우리나라 장이 그래도 살짝 반등해 준 게 그러한 전체적인 이 약세장으로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뭔가 선도 세력들의 그러한 느낌들. 여기서 우선은 더 추락 안 시키겠다. 그런 게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나왔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에, 이런 시그널로 봤을 때 이 약세장, 특히 내일은 재료 보유주들이 많이 나올 거다. 상승하는 게 10에서 15%를 상승하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코스피 한번 차트 보면서 더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사실은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뭐 간단하게 줄을 그어도 내일 같은 경우 만약 미국장이 상승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내일 같은 경우 우선은 21선을 한번 터치하겠죠. 물론 이거를 뚫는 거는 조금 뭐 뚫었다가도 빠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21선을 한번 찍을 것 같습니다. 찍었다가 뭐 좀 빠질 수도 있고 좀 뚫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봉상에는 이 61선이 이렇게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 내려오는 거와 키스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계속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옆으로 횡보예요, 횡보. 올라가도 좀 더 빠져요, 올라가면. 계속 이 일정 밴더를 그리면서 이렇게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횡보. 그게 언제까지? 12월 말일까지. 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하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종목을 볼게요, 종목. 네, 오늘 그래도 바닥에서 나름대로 15% 이상 상승했다. 물론 이제 좀 빠졌긴 했는데, 강한 종목으로 나왔던 게 이 1원입니다, 1원. 1원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1원은 저거랑 엮여 있죠. 그 애플페이인가요? 그거랑 연결돼서, 뭐, 아무래도 그 핸드폰이나 이런 단말기 그런 통신 그런 통신에 관련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엄청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빠져가지고 거의 여기 쌍바닥 만들고서 오늘 급등했죠. 그래서 뭐 이 주식 같은 경우 뭐 이 이평선들을 다 뚫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런데 뚫은 다음에 막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옆으로 약간 이렇게 계속 횡보하면서 이평선을 이렇게 이 이평선들을 이렇게 펴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평선들을 펴주는 그런 작업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겠지만 횡보를 했다가 다시 이제 이 고점들을 뚫으러 한번 갈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이제 전번 고점인 요 고점은 뚫었기 때문에 이루원도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옆으로 더 횡보하면서 이평선들을 뭐 횡보하는 게 뭐 더 이게 쭉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파동을 그리면서. 그런 다음에 일정 부분 만약에 얘네들이 원하는 뭔가가 나온다면 그럴 때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이런 주식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원이었습니다. 1원. 오늘 어쨌든 좀 그래도 모습이 좋았어요. 양봉이 나와서 모습 좋았습니다. 1원이었습니다. 네, 2차 펫배터리 관련 중인 이 웰크론한텍은 계속 시세를 주고 있죠. 그러면서 차트가 죽지가 않고 지금 계속 쌓아올려. 그죠? 쌓아올리고 있죠. 이 주식도 이렇게 이평선 한번 다 찍었죠. 마치 1원처럼. 그런 다음에 이 고점들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쭉 포진해 있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벽이죠, 매물벽.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얘가 올라오려고 이렇게 퉁 그러면은 여기서 쏟죠. 못 올라오게 계속 이렇게 쏟을 확률이 높죠.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뚫고 가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들을 펴주는, 이러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힘이 모이면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엘크론한텍은 요번 하락 구간에도 굉장히 건조하게 미리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1호는 오늘 한마디로 이거를 여기 바닥을 만들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오늘 크게 양봉이 나오면서. 근데 웰크론한텍은 그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죠? 웰크론한텍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옆으로 밀고 있죠. 지금 한 3일 밀었죠. 그렇죠? 3일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1원도 이렇게 밀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대략. 그래야지만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1원보다 웰크론한텍이 지금 차트를 더 잘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밀면은 이평선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펴지면서 모여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를 뭐 상승시키기 전에 만약에 대세 상승을 하기 전에 뭔가 이평선도 이렇게 좀 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냥 뭐 잡주처럼 막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이건 정말 진짜 한 천 개 중에 한 개 나올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건 그냥 족보도 없이 올리는 애들이에요. 그냥 뭐 수급이어서 뭐 정말 엄청난 호재가 터지거나 뭐 기상천외한 호재 이런 거는 근데 주식하면서 투자자로서 바라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건 일반적이지가 않죠. 웰크론한테 그리고 1호원과 웰크론한테를 보면서 앞으로 추이를 보시고 나중에 진짜 시세가 모였을 때 급등을 할 수 있는지 뭐 큰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라젠이 오늘 이제 삼상은 못 가고 단기적으로 끝났죠. 오늘 고점 매도가 정답이었어요. 오늘 고점 매도가 정답인데 또 이런 주식들이 또 이렇게 5일선까지 눌렀다가 뭐 좀 하다가 뭐 이게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신규로 지금 이제 2년 반 동안 이제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식의 고점을 찍었나 한번 볼까요? 월봉상 고점을
그때 얘기했듯이 여기를 못 찍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5월 봉상 요거 못 찍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어디? 5일선 찍은 다음에 5일선 찍고 여기서 신라제는 아직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건 이제 테크닉, 매매, 트레이딩의 영역이에요.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직까지 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트레이딩. 근데 저는 이런 건 잘 안 해요, 사실은. 저는 잘 안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신라제는 근데 트레인의 영역으로 어디 요만큼 남았다. 요만큼 조금 해보여도 많아요. 굉장히 거의 한 더블 반, 한 7, 80%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예, 신라젠이었습니다. 예, 대동을 얘기하죠. 아까 신라젠도 얘기했지만 그런 트레이딩 막 단타 치고 막 이러는 거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손절가 정하고 항상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한다. 올라오는 5일선 좀 심하게 조정 주면 21선까지 뺄 수도 있다. 항상 그런 마인드로 손이 빠르고 촉이 빠른 분들이 해야지 어리버리한 사람들 하면 다 털려요. 다 털려요. 예. 그냥 대동 실적이 좋죠. 농기구 수출을 많이 하죠. 오늘 대동 같은 경우도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주식은 보시면 이런 이평선들을 못 찍었죠. 뭐 이루원이나 웰크론텍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계속 뭐 쌓아 올리겠다는 거죠. 아주 천천히 우상향을 하겠다. 만약에 얘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대동 역시도 왜 이런 메리트가 있냐면 가격이 엄청 싸진 부분이 있죠. 단기적으로. 그죠? 여기서 이제 19,250원까지 갔던 거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을 한번 냈죠. 반토막을 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쭉 가는 60일선을 따라서 나중에 타고선 가줄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달러를 많이 벌겠죠. 물론 이제 근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값이 좀 인상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감가상각을 했을 때 그래도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대동 같은 경우는 환율의 그러한 영향도 받을 수 있다. 환율 급등의 영향.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모트렉스는 이제 전형적인 세력주로다가 꾸준히 잘 가죠. 또 망가졌다가 또 꾸준히 잘 타죠. 역시 예상된 우리가 요 60일선을 타면서 다시 이제 여기서 타면서 서서히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얘도 역시 힘이 모여서 이평선이 펴지면 이런 게 한 개나 두 개, 뭐 세 개까지 힘들겠지만 한 두 개 정도 나와줄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모트렉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번 하락에 빨리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밀고 있다. 그죠? 옆으로 밀고 있다. 고점에서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조정 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빨리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트렉스가 더 제일 빠른 거야.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웰크론한텍이 2번이에요. 웰크론한텍 좀 전에 봤던.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이로원 같은 회사들이 쫓아오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내일 이로원 같은 모습이 나온다. 그럼 걔네들도 이제 이런 뭔가 다음 전고점을 한번 뚫으려는 그런 추세를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는 뭐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다양한 거죠. 그러다 힘이 모이면 마지막에 이런 뭔가 휘날레를 날려줄 수 있을까? 모트렉스는 이제 기술력에 대한 그런 신기술에 대한 그것도 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모트렉스가 잘 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모아 데이터를 보죠. 모아 데이터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계속 요즘에 막 빠지고 특히 그 무상증자 하면서 주가가 많이 흐트러졌는데 바닥에서 오늘 많이 좀 올라갔죠. 그죠? 이게 이제 무상증자 하면서 이렇게 빠진 건데 괜찮아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오늘 거래량이 바닥에서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한 뭐 대충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시대를 줄 것 같아요. 오늘 바닥에서 이제 누군가 매집을 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요렇게 한번 5월선까지 터치할 영역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일단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때문에 여기까지 찍었다가 이제 다시 쭉 무상증자 하면서 이제 다시 여기 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아 데이터 좀 단기적인 급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모아 데이터였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봤지만 이제 이렇게 추세를 잘 만들다가
여기서 미끄러졌죠, 크게. 이게 이제 조정 구간이었어요, 조정 구간. 근데 이 주식이 세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 역시도,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 60일선을 탔죠. 타고 계속 탈까 말까 하다가 이걸 탔죠. 네,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 거의 대장주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가고 있는데, 예, 다시 이렇게 또 좀 이평선을 더 횡보해 준다면, 얘 역시 또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식들이 한번 다 급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빨리 올라오는 주식들이 레이더에 걸린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봤던 모트렉스하고 레인보우 식스, 모트렉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횡보를 일찍 떠났다. 그러니까 이 급등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횡보를 일찍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단기 급등 있는 주식들, 자, 모트렉스, 또 레인보우틱스, 웰크론한테 이루온, 예, 그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다가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60일선 타고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차트가 아닌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저기 빠져갖고 이제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모아데이터하고의 상승은 또 다른 거예요. 역배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냥 뭐든지 그냥 똑같은 그런 획일적인 시각으로 주식을 하시면 발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 시장, 마켓이라는 시장이 계속 변화구를 던져요. 변화구를 던지는데 오직 직구만 기다리는 구나. 예, 그런 좀 무식한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식 할 거면 유둘리 있게 돼야 돼요. 유둘리 있게. 유둘리, 예, 유둘리. 예. 네, 로버스타 한번 보죠. 로버스타. 자, 로버스타는 안 좋죠. 확실히 차원이 다르죠. 물론 상승을 했다가 이 장기 이평선 역배열했던 주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완전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주식이 만약 상승을 한다면 근데 상승을 해도 이런 건 이거를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거를 강하게 뚫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뚫었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큰 흐름이. 그래야지만 우선은 이 큰 역배열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로버스타도, 우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한 요 구간 정도,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요 구간 정도를 보고 단기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근데 큰 추세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한번 뚫어줘서, 예, 이평선을 한번 솎아줘야 돼, 솎아줘야 돼. 한번 큰 상승으로. 네, 로버스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로봇주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로봇주는 계속 갈 주식이다. 예, 테마가 아니다.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다. 뭐 그런 기사들이 뜨면서 앞으로 로봇주가 조금씩 반등을 줬습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강하게 나왔던 게 아까 웰크론한테도 그렇지만 이 펫배터리 관련돼요. 펫배터리 재활용. 이 회사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져도 2차 전지를 원체 많이 팔았잖아요. 나는. 그 여러 국가에서. 그래서 이 펫배터리 관련주들이 예,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 도시강산이죠. 도시강산. 다시 거기서 펫배터리에서 뭐 니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광물들을 다시 이제 분리해서 추출하는 그런 거죠. 뭐 습식도 있고 건식도 있고 방법도 많고 또 특이한 것도 많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그런 배터리 매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거와 함께 이러한 그 폐배터리 관련주가 자꾸 부각되면서 주가가 벌써 얘는 이제 이 횡보 구간을 금방 마치고 거의 지금 조만간 또 최고점을 뚫고 가려고 그러죠. 최고점을 근데 이제 한번 뚫으면 항상 최고점 뚫으면 한번 눌려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고점 있는 데서 한번 터는 사람도 좀 있거든. 못 뚫을까 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빨리 가네요. 조정도 거의 없었어요. 예, 이런 주식들을 만약에 폭락이 온다면 해야 돼요. 폭락이 온다면. 그죠? 만약에 폭락을 대비해서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주식을 해야지만 그나마 차트가 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한 2000이 깨지기 전까지 이런 주식들이 괜찮은데 2000이 깨지면 이런 주식도 예, 완전 역배열로 바뀔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에코프로였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역시 포스코 케미칼도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신사업이 계속 부각되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이제 때려 맞았던 주식들이 보십시오. 다 회복했죠. 예, 그래서 최고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다시 횡보 좀 하다가 타고 올라가다가 쭉 갈 수 있겠죠.
가고 올라가면 뭘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모습이 이 기울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론이 포스코 케미칼이니 또 웰크론한테 또 그런 몇 종목들이 있죠. 영품부터 해가지고 후발주자들 또 성일하이텍인가 뭐 그런 주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을 다 잘 봐야 돼요. 오늘 먼저 출발 스타트를 끄는 회사들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 또 웰크론한테 이런 회사들이 먼저 강하게 뚫었다는 거죠. 예, 그럼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후발주자들도 쫓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펫배터리 관련주 한 주 하나 더 보죠. 코스모학 보죠. 코스모학 역시도 오늘 좀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땡 하고, 이제 급등, 이제 한마디로 조정을 줬죠. 조정을 주다 횡보하면서 이 60일선을 회복했는데, 60일선의 방향이 밑으로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좀 강하게 상승해야 돼요. 이런 주식 강하게 상승 안 하면, 사실은 이 주식은 조금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이 60일선이 대체로 다 이렇게 그래도 희마리가 없든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얘는 꺾였잖아요, 밑으로. 예? 밑으로 이렇게 꺾였다는 거죠. 이 60일선이.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얘는 정말 이렇게 좀 세게 돌려야 돼요. 세게 돌리지 못하면, 좀 횡보하다가 세게 못 돌리면, 얘는 조금 상승이 한정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차트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도전하다가 이제 쌍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쌍봉 이런 주식들이 쌍봉 뭐 이렇게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대가리를 박았지 그죠? 대가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좀 쌍봉인 확률이 높아요. 코스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강한 재료가 있다면 이걸 돌리려면 좀 강한 매수와 거래량이 좀 많이 늘면서 그래야지만 이 돌릴 수가 있겠죠. 60월선. 60월선 쉽게 꺾이지 않는데, 이 꺾인 거 보면, 쌍봉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건, 쌍봉. 네. 그러면 좀 힘들어져요. 네. 코스모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인콘도 보죠. 인콘도 4분기 그 나스닥 자회사 상장 때문에 그래도 선방을 했죠. 네, 선방을 했어요. 네, 여기서 오늘도 이렇게 계속 타고 있죠. 얘 역시도 지금 이제 21선이랑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를 찍으러 가야 돼요. 여기를 찍으러 가야 돼요. 예.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고 그러죠, 주로. 그리고 여기 찍으러 가야 돼요. 내일이든 모레든 이거 찍으러 가야 돼요. 찍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내일 이렇게 긴 상승이 나왔다가 윗골이 달면서 하여튼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봉이 나오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몸통은 뭐 한 요 정도, 몸통은 요 정도. 요런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내일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인콘 같은 경우는 한번 내일이든 모레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급등도 한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급등이 나올 때는 이런 걸 한번 페인트로 뚫었다가 이렇게 빠져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차트로. 네, 그럴 위치에 왔어요, 골든 크로스. 네, 인콘. 네, 인콘.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드리면, 여기에서 이런 봉이 한번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이렇게 뭔가 여기를 이제 채워나가면서 살살살살 올리겠죠. 아니면 더 돌려서 이렇게 올리든. 그러면은, 그래야지만 이평선이 단기 이제 역별에다가 정별로 바뀌려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떨어지던 이평선들이 이렇게 꺾인다고 급격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대량 거래와 이런 뭔가 그 장대 양봉인데 이제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가격을 갑자기 올리긴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항상 윗꼬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 예, 그래야지만 추후에 이평선들이 어쨌든 여기서 잘 모아서 이때 출발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선가 출발을 하려면 다시 이게 쭉 한번 쳤다가 또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평선들이 좀 모여줘야지만 급등을 할 수 있다. 급등을 위해서는 그런 이평선들을 이제 다시 정별로 바뀌려면 한번 이런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런 게 나와줘야지만 추후에도 이제 한마디로 차트를 만들려면 이런 게 꼭 필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네, 시기가 온 거라고. 그래서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좋죠. 내일 같은 거 껴주면 여기서 팔고 다시 밑에서 잡고. 그렇죠? 네, 인콘이었습니다. 인콘. 네, TPC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죠. 근데 오늘 보시면 종가에 이렇게 올렸죠. 네, 내일을 좀 기대하게 만들죠. 물론 뭐 아침엔 누르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보는 전 TPC의 뭐 3D 바이오 프린터, 인공 피부를 만드는 그 프린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상용화가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차트적으로도 한번 쏘겠다라고, 뭐 오늘 쏘든 며칠 내에 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했죠. 5일선을 회복하면서 살짝 걸쳐놓으면서 어쨌든 이 다음에 20일선과의 이격도 있어요, 이격. 그래서 뭐, 뭐 얘가 그냥 요만큼만 찍고 빠질 수도 있어요. 다시 윗꼬리 달려서. 근데 얘가, 그래도 한번 길게 한번 뺐다가 하고 싶다 싶으면 얘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뭐 대충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여기 몸통은 여기 오고 그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빠지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윗거리가 한 개, 뭐 여기서 또 한 번 나올 수 있죠. 자꾸 나와줘야지만 이평선들을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돌려서 일정 타겟, 이 장기 이평선 상에서 뭔가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뭔가 차트를 만들려면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충 알고 있으면은 TPC 같은 경우도 조만간 윗골이라는 그런 거. 이럴 땐 분명히 털어야 돼요. 털이라고요. 다시 밑에서 잡을 수 있다고. 물론 재료가 급하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윗꼬리가 많아요. 그래서 인콘하고 TPC가 윗꼬리가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종목들 꽤 돼요. 네, 꽤 됩니다. 자, 또 이미지스 있죠. 이미지스, 팹리스에서 터치 IC 관련된 뭐 햅틱 액추레이터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개발을 해놓긴 했는데 상용화를 지금 뭔가 시키려고 차트를 보시면 이 장기 5일선이 이렇게 지금 계속 대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5일선 위에다가 도지를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닥은 뭐 한 이 정도에서 뭐 이제 이 정도에서 뭐 잡아가고 있는 건데 얘 역시도 급격한 뭔가 차트를 원한다면 이렇게 한번 쭉 쐈다가 꼬리 달 수 있어요. 이렇게 꼬리.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요번 주 안에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다고. 이런 게 요번 주 안에 하나 나올 수가 있다고. 여기서 나오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랬을 때 만약에 단타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데서 정리. 그냥 칼같이 정리하는 거지. 뭐 20%나 18%에서 정리. 네, 정리. 그래서 인콘, TPC, 이미지스는 이런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뭐라 그럴까, 고점에서 한번 단타 칠 정도 그런 재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냥 쌀박하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한 300만 원 샀다가 탁 털고, 뭐 20% 먹으면 얼마야? 60만 원이죠? 그렇게 그냥 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런 걸 접근할 수 있는, 300이든 500이든 그렇게 해서 한번 단타 치고 나오고. 그러게 좋은 게 지금 다시 또 시작된 거예요. 다시. 역배열로 바뀌었는데, 내일 같은 경우 좀 지수가 받쳐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내일 나올 주식들이 꽤 돼요. 꽤 돼. 꽤 돼. 그래서, 장기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단타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단타거리도 많은 거예요, 이게. 예. 좀, 가르쳐 드리니까, 밤새 이런 거 한 5개나 10개만 뽑아놓고, 좀 갈 것 같다 싶으면은, 한 2, 3% 떴다 싶을 때 들어가서, 아침 일찍 들어가야 돼. 아침 일찍 들어가면 한 2, 3% 상승했을 때 들어가서, 한 20%나 18%대 털고, 이런 거 테크닉을 내일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일 타서 뭐 끝까지 발라먹자,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단타로 운영하면서 한 15% 정도 좀 상승한 거 들어가면 15% 정도 먹겠죠. 한 20% 가면. 그런 속셈으로 한번 뭐 적게 올리면 15%까지 올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뭐 한 12% 정도 먹겠죠. 그런 식으로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딱 그런 날짜예요. 내일하고 이틀 동안. 늦게 가는 건 수요일 날 가겠죠. 지수가 안정적으로 흐르면서 내일 미국 장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장에서 이렇게 어차피 그리고 이러한 캔들이 나와야 할 시점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조금 그래도 단기든 어쨌든 우상향을 차트를 만들어서 뭔가 상승을 하려면 이런 게 나와야 할 시기가 내일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주식들이. 내일 이런 주식들이 많다. 많다. 그죠? 그래서 단타 잘 치는 사람들은 내일 좀 이런 거 한 2개만 먹으세요.
뭐 이거를 계속 가져가라 이러고 싶진 않고.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만약에 11월에 좀 많이 무너진다면 그다음에 또 전 무너졌다가 또 좀 주춤하는 시기가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하면서 또 주춤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2월로 가면서 또 제 생각에 다시 또 떨어질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주식을 팔고 그냥 빠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 샀다 들어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한 보름 있다 또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본인들의 이제 테크닉이고 만약에 주가가 많이 정말 그 12월 말에서부터 내년 한 1월 달 사이에 정말 실적 발표도 안 좋으면서 환율도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난 상태로 가서 주가가 폭락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어요?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이런 거 사야죠. 에코프로 같은. 에코프로 아까 봤죠? 차트 탄탄하죠? 그런 게 무너져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한 30% 많이 빠졌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때려박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복원력이 빠르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그래서 그런 거를 중소형주 중에서 중형주, 물론 대형주도 있지만 뭐 그런 주식 중에서 그렇게 해먹을 주식들을 모아두시라고. 에코프로 참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예. 뭐 모트렉트 같은 경우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적과 그런 걸 가졌을 때는 에코프로. 또 대표적인 또 주식이 있죠. 그 하나기술 같은 경우하고 하나기술 같은 게 많이 빠지면 야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한 30%에서 뭐 많이 그렇게 빠질 수도 있죠. 빠지질 않겠지만 만약 그런 게 빠진다면 하나기술이나 또 한솔재지 같은 거 이런 거 아까 대동도 괜찮지만 이런 거 한솔재지 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달러 많이 받고 이런 거 이런 주식들 같은 거를 에코프로가 가장 매력적이지만 하나기술이나 한솔재지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빠지는 만약에 상황이 온다면 이런 거를 나중에 노려야죠. 물론 뭐 하여튼 나중에 환율 얘기는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좀 떨어지는 건 100%죠. 11월부터 10월 말부터 11월, 11월, 10월이나 10월 말이나 11월부터 떨어지는 건 100%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 단기적인 거 이럴 때 빨리 수익 내고 또 좀 꿈쳐두고 그러니까 이제 다람쥐처럼 도토리 모아두듯이 내일 같은 경우 꽉꽉 한 2, 3일 정도 이 약세장에 볼 속에 도토리를 가득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체력을 키우세요. 예? 돈을 좀 버시라고. 예, 그리고 또 다시 또 급락하면 또 아주 또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